안녕하세요. 비염의 정석 라미냥 원장입니다. 약을 먹으면 반짝 괜찮다가 딱 하루만 안 먹으면 재채기 콧물이 터지는 분들 계시죠? 사실 고민이실 거예요. 평생 약을 달고 살 수도 없고 안 먹자니 일상이 또 안 되고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대체 왜 내 비염은 약을 먹을 때만 시원할까요? 그거는 치료가 아니라서 그래요. 오늘은 비염약의 진짜 역할이 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은 약을 끊자 말자 다시 비염으로 돌아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한의사니까 무조건 약 먹지 마세요 라고 할 줄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약은 사실 요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훌륭한 소방관이라 보시면 돼요. 소방관은 굉장히 고마운 존재잖아요. 당장 콧물이 쏟아지고 재채기 날 때는 불을 꺼주는 이 소방관은 사실 비염 환자분들한테 없어서는 안 될 응급약입니다. 하지만 얘는 응급이에요. 결국에는 불이 났던 집을 수리해주진 않잖아요. 불을 껐으면 이제 인테리어 업체가 와서 망가진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응급 소방관만 5년, 10년째 부르고 계신 거예요. 결국 약은 증상을 잠시 멈춰주고 증상을 조절할 뿐 여러분의 코 점막이라는 환경을 고쳐주진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염약은 훌륭한 소방관입니다. 하지만 증상만 5년, 10년 넘게 잡고 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비염약은 결국 콧물을 멈추려고 콧물을 포함한 몸의 수분을 싹 말립니다. 오래 드시면 이런 신호가 와요. 첫 번째가 뇌가 멍해집니다. 분명 눈은 떴는데 머리는 안 돌아가는 그 기분 느껴보셨죠? 그래서 콧물을 말리려다가 뇌세포까지 절전 모드로 만드는 브레인 포그예요. 두 번째는 코뿐만이 아니라 눈까지 사막이 되고요. 입까지 사막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눈이 너무 간지럽고 뻑뻑하다. 입은 바짝바짝 탄다. 사실 이러면 물을 마셔도 아예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는 일시 정지 상태예요. 사실 약은 당장 증상을 억제하니까 약 기운이 떨어지면 코는 당연히 다시 터집니다. 사실 먹는 약도 문제인데 뿌리는 스프레이 약도 문제입니다. 이 스프레이를 좀 더 살펴보면요. 혈관을 억지로 쥐어짜서 코를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당장은 좀 시원해서 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억지로 혈관을 쥐어짰기 때문에 나중에는 점막이 아예 굳어버려요. 그게 바로 약물성 비염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코스프레이 설명서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도 등록된 내용인데 보시면 7일 이상 쓰지 말 것 적혀져 있죠. 오죽하면 이런 경고 문구가 있을까요? 당장 시원하자고 점막을 마비시킨 일은 중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한의원은 정말 1년 내내 비염 환자분들만 보잖아요. 그런데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만성 비염 환자분들 99%는 사실 알레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아무리 청소해도 비염 그대로죠. 조금 나을 순 있지만 거의 그대로실 거예요. 그러면 비염은 먼지나 진드기도 아닙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여러분 코 안을 지켜주는 콧물 보호막이 사라져서 그래요. 자, 이 사진을 볼게요. 정상 점막을 먼저 살펴보면 딱 봐도 물기가 반짝반짝반짝하게 돌고 있어요. 콧물이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뜻은 수분 보호막이 있어서 바깥쪽에서 먼지, 세균, 바이러스, 진드기, 꽃가루 험한 것들이 다 와도 바로 막아주는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비염 환자분들 점막을 보면 쪼그라들어 있고 건조하고요. 실제로 딱지까지 끈적끈적하게 있고 심한 분들은 피까지 나 있어요. 너무 건조해서 찢어지면서 피가 나는 거죠. 이렇게 점막이 건조하면 보호막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호막이 없는 상태는 어때요? 완전히 생살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먼지, 바이러스, 꽃가루 조금만 들어와도 코가 방어하려고 콧물 재채기를 확 쏟아내는 거죠. 여기서 더 환자분들께서 사실 진짜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 왜 막힐까? 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통로를 한번 볼 건데요. 정상 점막은 통로가 엄청 좁죠. 그래서 오히려 막힐 것 같죠? 아니에요. 비염 환자분들은 통로가 엄청 넓어져 있어요. 통로가 비어 있는 건데 사정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넓어서 좋다라고 하는데 막상 환자분들은 숨 막혀요. 넓다라는 거는 막힌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쉽게 딱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정상인 코면 슉슉 다 들어오게 돼요. 좁은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쌩쌩 부는 골목길처럼 바람이 잘 불고요. 비염이 있는 넓어진 통로에서는 바람이 자꾸 소용돌이 쳐요. 들어가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들어가다 말고 들어가다 말고, 그러니까 자꾸 텅 빈 강장처럼 숨을 쉬는데 막힌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는 숨을 쉬는데 산소는 폐까지 쭉 못 들어가고 코 안에서만 헛돕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통로는 넓은데 폐는 호흡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심한 분들은 호흡 곤란까지 생기죠. 이제 상황을 이해하셨을 텐데 또 콧물을 말리는 약을 드시나요? 이미 사막처럼 말라있는 코에 강력한 제습기를 트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보호막을 아예 바짝 태워버리고 말려버리는 거죠. 또 약을 먹고 뿌릴수록 스스로 코가 고치기에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비염은 사실 없어요. 지금 여러분한테는 필요한 게 약이 아니라 이 메말라 있는 점막을 통통하게 정상 점막처럼 살리는 재생이 필요합니다. 비염약은 소방관이라 보시면 돼요. 불 끄는 데는 최고고 응급에는 필요하지만 불을 껐다고 다는 아니에요. 망가진 집을 수리해야 돼요.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매달 약값 내고 병원 가서 줄 서고, 사실 더 심한 건 약 기운 때문에 멍하게 보내는 시간이 평생 버려지는 돈이랑 인생이에요. 이제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이 점막 재생 치료는 망가진 이 코 점막을 기초부터 다시 수리하는 일이에요. 초반에는 당연히 이거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가는 게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수리가 다 끝나고 나면 아예 소방관을 부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수리하냐 하면 지금 메말라 있어서 콧물이 아예 없고 방어막이 없는 상태니까 내 스스로 방어막을 만들도록 재생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시스템을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죠. 보면 점막은 이렇게 밖에 꺼내져 있어요. 다행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막에다가 재생되는 약을 발라주면 되겠죠. 너무 건조해서 크다란 게 아니고 이 점막 하비갑계가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커지게 되고 살아나게 되면 원래의 스스로 숨 쉴 능력을 되찾게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보호막이 많아야 된다 했죠. 보호막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와도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부의 도움으로 억지로 만든 가짜 숨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콧물을 생기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내고 온도를 조절하는 자생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재발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죠. 시스템 자체가 건강한 이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었던 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증상에 속지 말고 점막의 재생 능력을 한번 믿어보세요. 이번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비염 치료가 되도록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숨쉬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